몰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올라온 글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올라온 글들은 내일 드릴게요. 자, 남 좋은 직장생활님, 이진 면허 취소입니다. 2015년에 0.158 약식 명령이 나왔고요. 2021년에 7월 7일 날 0.082. 자, 거의 6년 터울인데 약식 명령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908은 가실 것 같고 집행유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옥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 갈 것 같고 면허 구제에 대한 부분은 따로 연락을 주시고요. 난나님, 과거 다른 사건 집행유예 받은 게 영향을 줄까요? 보통 이제 폭행이라든지 사기죄, 이제 성범죄 같은 것들이 있죠.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연루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걸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등학생 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폭행 사건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그것이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도로교통법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종 사건은 아니거든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과거에 사기죄라든지 재산죄라든지 성범죄, 마약 이런 것들로 형벌을 받은 것이 도로교통법에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도로교통법의 동종 사건만큼의 영향은 없다. 자, 망했다 인생님, 음주 사진입니다. 2014년, 16년, 18년.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중점적으로 본 게 뭐냐면 집행유예가 16년에 한 번, 18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집행유예가 두 번 있어요. 물론 지금 경찰 조사가 2021년 7월 9일이고 집행유예가 끝나는 날짜가 8월 29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보내면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실형을 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집행유예 기간 안에 있다면 당연히 실형이 나와야 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일단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판사의 재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판사님이 실형을 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집행유예가 5년 안에 두 번이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집행유예를 준다는 것은 판사님이 봤을 때에도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바로 변호사 선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사례들 중에 실형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례예요. 이 사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슈슈슈슈님, 음주 사고 3진, 2011년에 취소, 2012년에 취소 두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인 것 같네요. 현재 피해자가 있고 2주 진단 나왔습니다. 합의에 대한 부분 진행 중이고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아웃이죠. 3아웃에다가 사고까지 있습니다. 그것도 10년 안에 3번입니다. 자, 이거는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십시오.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제가 집 두 번 나온 분보다는 나은 편이에요. 그래도 이분도 지금 좋지 않은 사례가 맞습니다. 좀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변호사를 알아보시고 합의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 들어가면은 실형 나올 수 있습니다. 호두마루님, 선고받았습니다. 법령이 강화된 걸까요? 초범 0.104 위험운전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됐죠. 자, 특가법이 적용이 된 경우에는 주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법 자체가 강화가 된 게 아니고 적용된 법 자체가 원래 센 법이에요. 그거는 10년 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돼도 집행유예가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법이 강화된 게 아니고 적용된 법 규범 자체가 좀 상당히 강한 법이 적용이 됐다. 일단 합의까지 완료가 됐는데 이게 특가법까지 갈 정도인지는 저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일단은 약간 운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항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금형을 꼭 받아야 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항소를 하시면 됩니다. 항소가 기각된다고 해서 뭐 형벌이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소한 입장에서 피고인이 항소를 한 경우에는 1심 선고형보다 더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 형벌이 늘어나진 않을 거니까 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나날님, 음주사고 일진 인피 문의드립니다. 저는 6월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를 충돌하였습니다. 굉장히 재질이 안 좋죠, 이건. 횡단보도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음주농도는 위드마크 적용 0.201, 검찰 송치 특가법 적용됐죠. 네. 피해자는 이주진단,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으셨네요, 다행히. 자, 합의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고,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실형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횡단보도 사건이고, 상대방이 다친 데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구공판 가는 건 거의 당연해 보이고요. 적어도 집행유예 또는 아주 낮은 확률로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실형이 돼도 사실 이상한 건 아니다. 그러나 그 확률이 높지는 않다. 어느 정도 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준비하셔서 최대한 방어를 하십시오. 자, 경찰 출석 문의합니다. 뽀호롱님, 지난 금요일 새벽 사고가 있었고 일요일 오전 담당 조사관 연락이 와서 7월 9일 경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화하니 경찰관 전화기는 꺼져 있고 남편은 지금 출발해서 기다리겠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후에 오라는 얘기만 하고 시간을 안 줬다 이거죠, 경찰이. 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경찰관 입장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한 게 그날에 반드시 어떤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특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오후 안에 오란 이 소리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어차피 거의 2교대예요. 3교대, 2교대이기 때문에 보통은 경찰서에서 하루 종일 이제 밤을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설날에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밤 뭐 1시, 2시 관계없습니다. 오후에 오라고 했다면 딱 오후에 오란 얘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오후에 계속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뽀롱님이네요. 그 질문은 한 번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시판이 여러 개가 되면 제가 헷갈리니까요. 2014년에 사고 접수는 되었으나 보험 처리 없이 개인 처리했습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사고 접수가 되었다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인식에서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찰관이 봤을 때 사고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건 경찰관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운전 경력 증명서를 떼보시면은 사고인 경우에는 2014년 사건이 운전 경력 증명서 중앙 왼쪽에 있을 거고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운전 경력 증명서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만약에 왼쪽에 있고 이번에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3년이 되는 거고요. 2014년 것이 오른쪽에 있다면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냐 3년이냐는 운전 경력 증명서 정중앙을 기준으로 2014년 사건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